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젯밤 11시 30분쯤에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파트 정문에서 그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근데 한 차례 휘두른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시작해서 주차장 입구까지 두 차례 휘둘렀습니다. 실제 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곳곳에 혈흔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예요. 이 40대 남성인 피해자는 이마와 팔, 복부 부위를 크게 다쳤고요.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졌습니다. 범행 도구가 굉장히 더 충격적인데요. 세상에. 이 흉기가 80cm에 달하는 아주 긴 흉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그냥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도 흉기의 길이가 8cm였다고 해도 그게 경악스러울 일인데 80cm 흉기가 대체 뭐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남성 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달아나는데 경찰이 1시간 정도 만에 검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도대체 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니까 피해자가 뭔가 이상하다.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얼굴은 아는 정도였지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저 가해 남성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CCTV라던가 목격자 진술, 혹시 마약을 투여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인데요. 남성의 집을 일단 살펴보니까 또 다른 흉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80cm에 달하는 흉기가 지난 1월에 경찰에 신고된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소지를 했다 이렇게 신고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흉기인데 신고만 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진짜 그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신고된 흉기라는데 80cm의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에 무참히. 그런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혹시 이게 이른바 정말 말도 꺼내기 싫은 표현이지만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피해자는요, 40대 남성이고 아들 둘을 둔 가장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들이 9살, 4살 이런 어린 아들 둘을 둔 가장인데요. 유가족들은 굉장히 분통해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 아들 정말 착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하다라면서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했고요. 또 한 유족은 이 피해자 정말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곳곳에 CCTV가 있을 거예요. 아마 경찰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면밀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혹시 어떤 사건의 이제 전조 증상이랄까 뭔가 낌새가 있을까요? 이게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좀 봐왔던 그런 건 없을까요? 해당 아파트의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취합해 보니까요.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좀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목격담들이 이렇습니다. 헬스장에서 이 남성이 혼자 욕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기구와 관련해서 다른 회원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흉기를 들고 나와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싸우자라면서 말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 30대 남성 대기업에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평소에 아주 무례하고 과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눈총을 받기도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찰이 출동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평소에 행동과 성격은 이상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인가 그래. 경찰관들이 한 20명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무섭죠. 이렇게 완전 주택가에 이런 일이 생기고 아파트 간에서도 서로 이웃 보면 인사하고 그런 적인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진짜 지금 주민분들 얘기 들어봐서 이런 짓을 할지, 이런 경악스러운 짓을 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앞선 얘기 중에요. 박성회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 여쭤볼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80cm 흉기인데 이걸 신고만 하면 집에 버젓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일본도 등 총포 도검은 신고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을 시 경찰이 승인해주면 소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이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 소지 신고를 하자 이 정신병력과 범죄 경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피의자는 이 흉기를 장식용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총포 도검 신고 시에는 장식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해주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에서 일부라도 감경이 되면 흉기 소지 시에는 승인을 받으면서 범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이 아닌 이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인데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흉기 소지 신고를 한 사실이 심신미약 감경에 상당한 제동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신 스스로가 위험을 예견하고도 흉기 소지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심신미약 감경을 막을 만한 사정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이참에 총포도검법 다 전면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버젓이 장식용이라고 신고해놓고 집에 가지고 와서는 몰래 범행용을, 물론 모든 이 총포도검을 장식용으로 소지하신 분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다만 나쁜 마음을 갖고 악용할 수 있다는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장식용을 해놓고 이거 범행에 사용했잖아요. 총포도 보세요. 장식용을 해놓고 요즘 인터넷 통해서 불법으로 실탄 같은 거 얼마나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총포도검법 빈 구멍 허점이 있다면 이참에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